안녕하십니까. 라스트 성공 전략의 최혜린입니다. 주말 뉴욕에서 기다렸던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었죠. 하지만 충격적인 수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는 다우가 3거래일 연속 올랐고 나스닥은 심지어 연고점을 경신하는 등 강한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때문에 우리 증시도 지난주 하루 빼고 다 오르긴 했었지만 이번 주 첫 거래일을 맞아 플러스로 유지를 하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오늘 장중에 1950도 코스피는 깨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그래도요. 1950선 지지를 받으면서 오히려 잠깐이나마 상승 전환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이 시각 코스피는 0.3포인트 정도 지난주 금요일 종가 대비 빠져있는 상황. 좀 전에는 플러스까지도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막 플러스 전환을 하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아무래도 큰 그림에선 1950과 1960 박스권에서 아직까지 코스피는 머물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오늘은 기관이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부담을 주는 그런 주체라고 해야겠는데요. 코스닥에서 유일하게 파는 주체가 기관이며 또한 현물에서도 2천억 넘게 팔고 있는데 특별히 그중에 절반을 투신권에서 내놓는 물량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아시아권도 전반적으로 조금 약보합으로 숨을 고르고 있는 그런 분위기. 이번 주의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라스트 성공 전략과 함께 하십시오. 무료 문자로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스피드 종목 상담이란 코너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013-3366-0110번인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이제는 장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양시장 지금 모두 다 플러스가 뜨고 있는데 말이죠. NH투자증권으로 가서 김영렬 연구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도 오후장 들어서 조금 힘을 내네요. 네, 우선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전반적인 어떤 시장의 분위기는 조금 침체된 느낌이었습니다. 지난주까지 종합주가 지수가 빠른 속도로 개선되었던 만큼 단기적인 어떤 기술적인 부담과 다소 좀 모멘텀 부재에 따른 차익 실현 욕구가 늘어났었던 점 등이 어떤 시장 부담을 키웠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차익 실현 욕구가 검증될 수 있는 부분은 오늘 오전장 오전이 진행된 이후에 시장 거래량이 3억 주를 넘어섰던 만큼 거래량이 늘었다는 점 등이 이를 대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1월 달에 등장했었던 다양한 3대 약재들, 지정학적 리스크를 포함해 유로존 재정위기, 중국의 출구 전략 등에 대한 우려 등이 시장에서 완화되면서 시장 심리는 단기적으로는 좀 안정되었지만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 매수 강도가 약화되었다는 점 등이 전반적인 어떤 기술적 조정의 영향을 오늘 오전까지 보여주었다고 풀이가 되어집니다. 예. 자, 지금 지수로만 봤을 때는 지난주 종가하고 거의 다를 바가 없는 양시장의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이번 주 전체적인 흐름은 어떨까 한번 전망을 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번 주 특히나 목요일에 중요한 이벤트 두 개가 겹치죠. 일단 쿼드러플 만기이기도 하고 또한 금통위의 올해 마지막 금리 결정도 있는 날인데 지난달에 금리를 올렸으니까요. 이번 달에는 올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많은데 무엇보다 더 관심은 쿼드러플 위칭인 것 같습니다. 11월 달 옵션 만기처럼 충격이 나타날 가능성은 얼마나 있습니까? 네, 우선 사실 11월 달에도 옵션 만기의 충격이 그렇게 클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워낙 11월에 G20 서울 정상회의에 관심이 모아졌었고 여기에 외국인 투자자들 중심의 어떤 차익 매물의 청산 매물의 등장이 만기의 충격을 가져왔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12월 만기일은 차월물로의 스프레드 거래를 위주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변동성 자체가 확대되지는 않습니다. 또 11월 옵션 만기일 이후 차익 잔고가 크게 줄어들었던 만큼 어떤 프로그램 매물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다라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최근 지수의 변동성 자체가 커진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과연 이번 쿼드러플 위칭데이에도 외국인의 차월물로의 롤오버 규모가 단기적인 방향성을 결정지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입니다. 워낙 지난달 시장 변동성이 커졌던 만큼 이에 대한 대비를 기관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이번 12월 만기일에는 지수의 변동사항은 크지 않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옵션 만기 관련해서 전문가 예상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또 주말에 보니까 한미 FTA 추가 협상이 결국 전격 타결이 됐더군요. 때문에 오늘 오전 뉴스의 거의 대부분은 이에 따른 수혜주와 피해주를 구분하는 그런 뉴스들이 많았는데 지금 자동차 부품주는 꽤 좋은 영향이 예상된다라고 해서 주가도 오늘 많이 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반면에 완성차 업체들은 피해가 예상된다라고 하는데 이 FTA 재료가 결국에는 지나고 보면 단기 재료가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FTA가 우리 주가 혹은 업종에 미친 영향 좀 분석해 주십시오. 네, 우선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영향은 우선 단기적인 어떤 뉴스거리에 그칠 가능성 자체가 크고 실제 업종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효과를
확인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우선 자유무역 합정과 관련된 것은 양국 간의 어떤 교역력 확대로 이어지게 되면서 전체적인 경기에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준다라는 점에 주목해둘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은 당장 완성차 업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재료가 그리고 그 부품 및 제약 업종에 대해서는 호재로서 작용하는 모습이지만 이런 산술적인 업종 영향은 우선 단기적인 시각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고 실제 어떤 기업 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영향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특히 완성차 업체의 경우는 여러 면에 있어서 좀 부정적인 면이 부각될 수 있다라고도 시장에서는 지적하는 모습이고 언론을 통해서도 마치 한국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상당한 양보를 했다는 식의 표현을 내려놓고는 있지만 현재 수입차 시장에서 미국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높지가 않고 이런 부분을 실제로도 연결해 본다라면은 아직까지 우리 완성차 업체에 받게 될 어떤 부정적인 영향은 크지 않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도 이와 같은 FTA 발효 이후에 어떤 업종에 대한 다양한 영향과 어떤 판단 등이 시장에서는 등장했었던 것이 상당한 사례가 있었었는데요. 칠레의 경우라든지 특히 인도와의 어떤 세파가 발효된 이후에 업종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제기가 되었지만 현재까지로도 아직까지 크게 업종 내에서 받게 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오늘 등장한 어떤 재료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어떤 학술적인 어떤 다양한 해석과 시도가 접근이 가능할 수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뭐든지 어떤 정답이 나왔다라는 식으로 단정져서 보는 것은 다소 좀 지양해야 될 태도가 되지 않겠냐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요. 한미 FTA에 따라서 심지어 팔까 살까 여기까지 저울질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드는군요. 자, 이제 오후장 들어서 조금 힘을 내고 있는데 말이죠. 오늘 지수는 좀 조용합니다만 그래도 이래저래 업종별로 희비도 엇갈리는 날인 것 같거든요. 마감 전략 세워주십시오. 네, 우선 전체적인 어떤 시장 레벨은 그렇게 아주 매력적인 위치는 아닙니다. 지난주와 비교해서도 또 11월과 비교해서도 상당히 악재가 수그러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오를 일만 남은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지만 네. 아직 이런 재료들이 언제 또 등장할지 모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최근까지 2010년 연간 이익 전망치가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현재 시장 위치에 대한 밸류에이션 부담이 조금씩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전반적인 어떤 시장의 대응력은 개별주를 중심으로 한 단기 종목 장세의 대응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라 보여지고요. 오늘 기계 및 조선, 화학업종 등이 일부 선별적으로 좀 크게 조정을 받는 모습을 나타내고는 있지만 전체적인 펀더멘털에 큰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하락 변동성의 어떤 대응력을 높이는 자세로서 마감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보입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은 블루칩 중에서 오늘 많이 빠지는 종목들은 펀더멘털이 괜찮으니까 이렇게 많이 빠지는 것을 기회로 삼아 사도 괜찮다라는 얘기신가요? 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변동성에 대응하고 이런 어떤 시장에서의 추세적의 대응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어떤 매수의 적기로 볼 수는 있겠지만 이런 매수 이후에 홀딩 기간을 조금 오래 가져가기란 시장 전체적인 레벨이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따라서 어떤 단기 투자 목적으로서의 대응력을 높이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호흡은 짧게 끊어가자는 얘기까지 덧붙여 주셨네요. NH투자증권 김형렬 연구원의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요, 이슈를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으로 가서요, 김형진 부장을 한번 불러볼까요?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부장님, 앞서서 저희가 한미 FTA 체결에 대해서 한번, 우리 증시에 미친 영향 간단하게 한번 짚어봤는데 또 이슈 코너니까 좀 깊숙이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자동차 부문에 너무 많이 내줬다, 양보가 많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자동차주가 그렇게 많이 밀린다는 생각은 들지 않네요. 예, 시장에 뭐 거의 영향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제약이나 섬유나 뭐 전기전자 또 자동차 부품 쪽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봤었고요. 완성차의 경우는 부정적으로 영향이 미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됐었는데 뭐 그 영향들이 뭐 일관적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업종별 흐름에 명확하게 이렇게 뚜렷이 호황제가 반영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겠는데요. 전기전자 같은 경우는 한 0.89% 상승을 하는 모습인 반면에 제약과
같은 경우는 0.09%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섬유 우복 업종은 되레 하락하고 있습니다. 0.68% 하락하고 있고요. 완성차 업체들 보면은 뭐 1% 하락하다가 지금 같은 경우도 뭐 거의 보합 수준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차 부품 쪽이 좀 호재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큰 대형주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한 1%, 2%가량 오르는 그런 모습 보이겠고요. 중소형 차 부품주는 한 6% 넘게 상승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호재성 재료는 잘 반영이 되고 있는데 악재성 재료는 뭐 거의 반영이 미미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약 업종 같은 경우 제너릭 의약품 시장에 대해서 악영향이 한 3년 정도 유예되면서 시간을 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언젠가는 경쟁력을 갖춰야 할 과제가 남은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IT나 섬유의복 같은 경우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큰 흐름으로 인식하기에는 이미 우리나라 경제 체질이 성숙 단계로 넘어갔죠. 지금 섬유를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약간 좀 너무 좀 옛날 얘기에서 옛날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포커스는 결국 자동차하고 차 부품 쪽을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차 부품의 긍정적 효과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이 점하고 더불어서 한국 시장 내수에 미치는 영향도 거의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강하게 또 긍정적으로 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완성차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그 강도에 대해서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미 우리나라 완성차의 경우에는 미국이나 중국으로 현지 생산기지 거점을 둔 상태죠. 현대차가 절반가량 미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도 40% 가까이 되기 때문에 관세 철폐가 좀 늦어졌기는 하지만 부정적인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국내 내수 시장 쪽으로 미국 차의 점유율 확대가 약간 좀 부정적인 요소이다 이렇게 생각은 되는데요. 내년도에 완성차 시장이 내수가 150만 대고 수출이 290만 대 정도 우리 시장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단순 수치상으로만 봐도 방어해야 하는 시장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다 이렇게 본다면은 사실 공격적으로 본다면은 수출 쪽을 기대하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도 과연 악재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결국 우리 차 수출하는 데에 대해서는 현지 공장 뭐 이미 많이 세워져 있고 관세 철폐 연장됐지만 타격은 많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신데 그러면 혜택 받으면서 우리 시장에 들어올 미국 수입차가 우리 파일을 뺏어갈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수입차 시장이 좀 한국 시장이 좀 독특한 면이 있기 때문에 브랜드 로열티가 아주 강한 시장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정확하게 계량화하기 힘든 부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누가 얘기를 하더라도 이 부분은 좀 약간 주관적인 판단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통계 자료만으로 좀 최대한 객관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수입차 시장이 올해 큰 폭 성장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큰 폭 성장한다. 아주 기대가 큰 시장이죠. 11월 기준으로 놓고 봐도 내수 점유율을 벌써 7% 차지해서 최고치까지 그러니까 개방 이후로 최고치로 올라오고 있죠. 누적 등록 차량 대수가 한 8만 2천 대까지 늘어났기 때문에요. 내년 같은 경우도 30% 추가적으로 성장을 하면서요. 13만 대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 이제 8%까지 증가한다. 이렇기 때문에 대중화 시대가 오고 있고 또 해외 카메이커들이 그래서 또 관심을 갖는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시장의 성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님도 이 분야 전문가니까 잘 아시겠지만 올해 판매된 차량을 브랜드별로 좀 살펴보면은요. 이 중에 독일 차량이 상당히 비중이 큽니다. BMW나 뭐 메르세데스나 뭐 폭스바겐, 아우디 이쪽을 합치면 거의 5만 대가 넘는 그런 구도이기 때문에 우리 차 시장의 한 60% 수입차 시장의 60%가 넘는 시장이 이쪽에서 차지하고 있다. 결국 프리미엄 차가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현재까지 우리 시장에서 미국차 점유율 3개의 브랜드를 다 합쳐도 7,000대 정도밖에 되지가 않기 때문에 수입차 시장의 10% 수준입니다. 한국의 이제 미국에 대한 수출이 41만 대에 비교하면 아주 큰 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측 입장에서는 미국차 수출을 좀 늘리고자 하는 당연한 요구라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현재까지 수입차 시장의 추이를 놓고 보면은 그렇게 쉽지 않은 예상이죠. 가장 큰 이유는 한국 시장에서 프리미엄급 차량이 선호된다. 이것을 봐야 될 텐데요. 전체 수입차 시장 규모 한국이 한 세계 10위권 수준이 되는데요. 프리미엄 브랜드 경우는 한 5위권으로 인정을 받는 상황입니다. 아시아에서 두세 번째 시장, 좀 큰 시장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가격상으로 본다면 5천만 원 이상 차량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죠. 최근에 시장 확대의 요인은 이제 프리미엄급 차량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좀
좀 요인이 있긴 한데 이 5천만 원 이하 일본 차의 점유율 상승이 또 하나의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프리미엄 브랜드의 선호도는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최근에 현대차 쪽에서 또 이 프리미엄급 차량 계층을 또 공략을 하려고 프리미엄급 모델이 출시됐는데도 이쪽에서의 점유율 증가는 지속이 되고 있죠. 고객 충성도 면에서 아주 강한 계층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좀 낮아진다 해서 미국 차를 선호할지 이거는 좀 의문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프리미엄급 브랜드를 내세우지 못한다면 결국 지금처럼 나머지 저가 차량 5천만 원 이하짜리 시장 결국 50%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관세 인하 폭이 한 8%에서 4% 수준으로 낮아지면 400만 원 관세가 200만 원으로 낮아지는 효과인데 이 200만 원의 차이가 과연 자동차 구매하는 죄송합니다. 이 수입차 구매하는 이 계층이 200만 원의 차이로 또 자동차를 선택할지는 좀 약간 의문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EU 쪽으로 체결한 그 FTA 역시 3년에서 5년 사이에서 관세가 철폐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 경쟁할 수 있는 그 경우는 엔고 때문에 고생하는 일본 차하고 경쟁이 예상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일본 차가 한국 시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또 마케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차 입장에서는 그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결국 이제 한국 수입차 시장이 커지고는 있는데 한국 수입차 시장 고유의 그 구매 성향을 감안했을 때 브랜드 승부의 문제이지 가격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수입차끼리 경쟁이 아니라 이제 한국차와의 경쟁을 생각해 볼 때 현재까지 모습에서 강한 경쟁력으로 변한 가능성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미국 차가 한국에서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가 이 문제는 향후에 이제 모델이나 가격의 마케팅 전략이 관건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단순하게 현재 시점에서 이 FTA 체결을 해서 그 예상치가 늘어난다 이렇게 계량화하기는 쉽지 않은 이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일각에서는 이제 미국 시장에서 생산되는 그 독일이나 일본 차 쪽이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미국 브랜드가 한국차 시장을 위협하는 그 위험 요인보다도요 더 신경이 쓰이는 것이 사실 미국 시장에서 생산되는 이 독일이나 일본 차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한국 주식시장에서 이 완성차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 좀 약간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이유가 이런 배경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현대차 기아차는 이미 양봉으로 또 전환을 한 상황인데요. 이렇게 많은 손익계산서가 이미 주가는 좀 반영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빠지지 않는 완성차 업체들의 주가까지 한번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 지수흐름 보니까 1950선 중반 앞서서 김영렬 연구원님께서도 역시 짚어주신 부분인데 3대 악재는 분명 약화되고 있지만 이렇다 할 모멘텀이 없어서 1950, 60에서 계속 맴돌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지난주에 미국에서 경제지표 전세가 주말에 꺾였죠. 고용지표 부진한 모습으로 한풀 꺾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설사 좋았다 하더라도 향후 이번 주 초에는 좀 모멘텀이 부재했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미 지난 주말에 조정에 진입한 종목이 우리 시장 내부적으로도 많이 상당수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그날 워낙에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대형주 몇 종목을 제외하면 이미 지난 주말에 조정세 진입한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올해 최고치 지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숨고르기는 안 좋게 볼 상황이 아니라 좀 당연한 과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미 지난 주말, 들어가기 이전에 금요일부터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많은 종목이 조정에 들어간 모습, 오늘도 숨고르기 연장선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일부 많은 대형 종목들이 큰 폭으로 빠지는 것도 오늘장의 특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장 전략을 좀 세워주십시오. 예, 이번 주에 보면은 좀 일정이 좀 빡빡하게, 일정이 좀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국내 일정만 봐도 파생상품 만기일이 또 중간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경제지표 일정으로 보면은 주 후반에 중국 경제지표 일정 같은 경우는 또 긴축과 연결될 수 있다는 그런 부담 요인이 있어서 이번 주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주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선물옵션 만기주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숨고르기가 보통 이제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 나타나는 그런 경우로 또 이해할 필요도 있어 보이는데요. 지난 11월 만기 같은 그런 황당한 모습을 겪은 투자자들에게 심리적 부담감은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전에도 한번 이 주체별로 구축하고 있는 포지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11월하고는 약간 좀 틀립니다. 인위적인 하락을 크게 유도할 그럴 상황이라기보다는 늘상 있어 왔었던 그 부담감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좀 부담이 있기 때문에 겸사겸사해서 부담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조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이격 조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이번엔 또 매수 기회를 한번 찾아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고점 매도 지난주에 또 하신 경우라고 한다면 재매수 지수대를 1940포인트 정도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어 보이고요. 실전에서 지수대 접근보다 최근에 나타났었던 업종이나 종목별 차별화가 지속되는 양상, 이 점을 좀 주의해 볼 필요 있어 보이는데요. 최근의 흐름이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주도주 형태로 많이 오른 종목을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종목들이 일단은 좀 반등을 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세가 좀 약한 종목에 대해서 포트폴리오 교체성 매매로 좀 비중 조절을 하면서 주도주급으로 좀 옮겨갈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지수가 좀 고점으로 갈수록 지수 상승폭의 여력도 의문이지만 상승 종목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업종상으로 보면은 오늘 투신권의 매수세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이게 좀 힌트가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최근에 좀 강했었던 IT 업종하고 금융 쪽으로 또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 한번 참고해 볼 필요 있어 보이고요. 포트폴리오 중에서 일정 종목 비중은 신고가 흐름이 지금 또 나타나다가 좀 재상승 이전에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몇 종목이 보이는데요. 이 종목들이 조정 이후에 재상승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쪽으로도 한번 소량은 접근해 볼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기존 주도주 플러스 IT 금융의 포트폴리오를 좀 만들어보자 이런 얘기신 것 같은데 그러면 오늘 지금 이틀 연속 급락이라는 느낌도 좀 드는데요.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대응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조선주 지금 내리고 있는 게 지금 IFRS 때문에 또 좀 과잉 반응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그것을 곰곰이 뜯어봐도 그러한 악재가 어느 정도 주가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것이 만약에 차후에 개선이 된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주가에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고 수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 이 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그 점을 또 너무 축소 해석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악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가 설명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악재성 재료가 출현을 했다라고 한다면 굳이 그쪽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은 수급이 좀 개선이 되고 주도주급으로 이어온 그런 업종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조선주 대응 전반적인 포트폴리오 어떤 식으로 꾸리면 좋을지까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김형진 부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면 스피드 종목 상담을 진행합니다. 013-3366-0110번인데요. 무료입니다. 이쪽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께서 아주 상세하게 답을 드릴 겁니다. 매수하신 종목도 좋지만 매수하고 싶은 종목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는 수급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볼 텐데 동양정금증권으로 가서 최일정 팀장님 한번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지수는 숨고르기. 개인 빼고는 거래소 내에서 사는 주체가 딱히 없어 보이네요. 오늘 기관이 많이 파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오늘 전반적으로 이 외국인들과 기관들 쪽 같은 경우는 조금 관망세 내지는 이제 기관들 쪽에서 적극적으로 순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이제 기관들 쪽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그램 매도를 통한 이제 매도 그리고 이제 증권과 보험 쪽에서 적극적인 순매도를 통해서 매도가 좀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전 시황까지는 외국인들 계속해서 관망세 흐름에서 순매도를 좀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12시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들 600억 정도의 순매도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230억 정도의 순매도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들 같은 경우는 1,800억까지 오전 시황까지는 이제 순매수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순매수 폭을 좀 늘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은 오후 들어서 이제 이 1시 이후로 해서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된다면은 외국인들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건설업 쪽을 한 150억 이상의 순매수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건설업 쪽에 순매수가 유지가 되면서 이제 210억 이상의 순매수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여타 업종에서는 그렇게 순매수하는 모습을 안 보여줬었는데 1시 30분을 기점으로 해서 금융업에 대한 적극적인 순매수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업종의 순매수 흐름이 조금 눈에 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들 역시 지금 매도가 1,900억 정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오전 시황까지는 이제 전기전자업 종목
쪽만 이제 그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제 금융업종도 순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금융업종을 상당히 좀 매수하는 폭을 늘렸습니다. 780억 정도로 순매수 폭을 좀 늘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은행 쪽 이러한 쪽을 순매수하는 부분이 눈에 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전기전자도 이제 계속해서 순매수를 하는 모습이 상당히 좀 눈에 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전기전자 쪽 같은 경우는 증권을 제외한 전 그 기관들 주체들이 다 순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특히 투신 쪽에서 189억 그리고 보험업종에서 보험 쪽에서 이제 116억 뭐 이렇게 이제 순매수를 좀 늘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 흐름 자체는 어느 정도 조금 이 실현 개념의 그 관망세 이런 부분이 눈에 띄는 부분이 오전 시황까지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한미 FTA에 대한 이제 혼란 뭐 이런 부분과 이번 주에 있을 이제 쿼드러플 위칭데이에 대한 부담 그리고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이번 주에 또 시작이 되죠. 이제 그 사격 훈련 관련한 북핵 리스크, 북한 관련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어느 정도 관망세가 좀 보인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는데 대체적인 분위기는 좀 일희일비하는 뭐 그런 흐름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외국인들 기관들의 이제 입장으로 봤을 때는 현재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가는 업종은 그래도 사모으는 그러한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수를 갖다 상승 견인할 수 있는 부분은 크게 없습니다만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기저위에 깔려 있는 중국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 이제 부담스럽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단기적으로 중국 긴축이 좀 적극적으로 출해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은 12월 달에 이제 경기 선행 지표가 좀 나와야 이제 어느 정도 자신감을 회복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만은 그런 부분을 이제 확인하기 전에 단기적인 악재가 지금 현재 도사리고 있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 상승 쪽으로 보기보다는 업종별로 그리고 이제 종목별로 차별화된 그런 흐름이 지금 집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 와중에 기관의 오늘 움직임이 힌트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김영진 부장님께서 앞서 해주셨었는데 역시 맞물려서 외국인 기관 오늘 함께 사주는 그래서 강세를 띠고 있는 업종은 금융업종인 것 같습니다. 금융업종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또 오늘 사볼 수 있는 오늘은 또 아니더라도 글쎄 오늘도 따라 사면 좋을지 이것도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고요. 자동차 부품주 오늘 살짝 좀 정리를 해볼까 여기에 대한 의문도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두 가지 이제 테마가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그 금융업종 외국인들과 기관들 쪽에서 순매수를 이제 동시에 지금 강하게 좀 하고 있는 뭐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종목별로 이렇게 보게 되면 신한지주가 이제 핵심이 되겠죠.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신한지주를 이제 150억 이상 뭐 이렇게 순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관들과 그리고 외국인들 순매수 쪽이 일부 금융 쪽에 보게 되면은 일부 종목에 좀 편중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이제 확산이 될 가능성이 좀 없잖아 있겠다라는 부분인데 그러한 기저 효과로 봤을 때는 내용 자체는 그렇습니다. 내용은 이러한 이제 올해의 루저였던 이제 이러한 그 금융업종들이 올해를 이제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이러한 부분이 이제 시장에 어느 정도 좀 기대 심리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이 이제 내년이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어느 정도 장기 그러한 이제 전망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대체적인 분위기는 올해 해봐야 이제 보름 정도 남았다라는 거죠. 이제 보름 정도 남은 상황에서 이러한 부분이 4분기 실적이 이제 기저 효과로 인해서 이제 1분기 내년 1분기에 터닝을 한다라고 봤을 때 그동안 순환매 성격으로 장을 주도했던 업종들 전기전자와 조선중공업 그리고 건설업종이라든가 철강업종 뭐 그런 업종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어느 정도 조금 부담스럽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봤을 때는 그동안 이제 그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좀 저렴하고 어느 정도 못 올라왔고 M&A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은 그런 이 금융업종이 하나의 시장 재편과 동시에 실적 부분이 기저를 통과하면서 터닝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현재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그러면 금융주 쪽을 따라잡아도 되겠느냐라고 봤을 때는 일단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적극적인 이제 이 전체 매수보다는 분할 매수가 유리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만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누가 저점을 갖다가 잘 잡느냐라는 차원이지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익을 내줄 수 있는 확률이 다른 업종보다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분할 쪽으로 매수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을 갖다 먼저 드려보겠고요.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일단 그렇습니다. 일단 이 한미 FTA 관련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계산기가 이제 두드려지고 있죠. 그래서 자동차를 내주고 이제 그 양돈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이 제약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항공 운수 뭐 이런 쪽을 갖다가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뭐 자동차주들 뭐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악재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과거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완성차 업체들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는 현지 생산을 좀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수출하는 물량 자체가 이제 계속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해가 바뀌면 바뀔수록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봤을 때는 그렇게 믿지는 뭐 그런 장사는 아니지 않느냐. 오히려 이제 정치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해소가 된다 이러면은 우리나라 이제 자동차 부품 쪽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좀 있겠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한 하나의 기대 심리가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봤을 때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영향력을 미칠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오늘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동안의 하락 추세를 마무리하고 터닝을 하기에는 조금 이제 시간이 필요할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만은 핵심 대형주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이 글로비스라든가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추세는 깨지지 않았다. 이렇게 봤을 때는 살짝 눌림목이 나왔을 때는 추가 매수를 하거나 신규 매수를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최일정 팀장님의 포트폴리오 안에는 현대모비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때마침 딱 그 포트폴리오에 들여 놓으셨는데 하루 만에 수익률이 굉장하네요. 오늘 장중에 30만 원도 돌파를 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그런 완성차 업체들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실적은 계속해서 좋아진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FTA 관련해 가지고 이제 단기적으로 이벤트성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흔들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부품주 쪽에서는 분명히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봤을 때는 현대모비스 현재 시점에서 추가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현대모비스 수익률 좋지만 현재 위치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최일종 팀장님의 포트폴리오는 건설주하고 자동차주로 대체로 꾸려져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요. 앞서 말씀하신 분위기로 봤을 때 오늘의 관심 종목은 금융주 쪽에서 나올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 KB금융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오늘은 추천을 갖다 안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일단은 뭐 쿼드러플 위칭도 있고 그래가지고 예. 외국인들 시각도 좀 보수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서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오후 들어서 이제 1시 이후로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금융 쪽으로 이제 방향을 좀 바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일단 KB금융을 갖다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수급적으로 외국인들 기관 연속 순매수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내용적인 측면은 이제 주가 핵심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이제 올해 루저가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 동안에 이제 어느 정도 계속해서 이제 충당금을 쌓은 상황이거든요. 그러한 충당금 자체가 이제 부동산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 이러면 다시 영업이익으로 환입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제 내년 1분기부터는 적극적으로 실적이 터닝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외국인들도 시각이 좀 바뀌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짧게 가격적인 측면을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되면 오늘 장대 양봉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박스권 상단부라고 할 수 있는 55,000원 부분을 이제 강하게 돌파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55,000원에서 56,500원 정도 수준까지 현재가 부분까지는 매수로서 접근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목표가는 이제 급락하기 전에 이제 가격대가 되겠죠. 6만 원 초반대 아니면 6만 원 정도의 어느 정도 이제 단기 이 저항대를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로 설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52,500원 정도를 설정을 하겠습니다. 이 추세 자체가 무너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52,500원으로 설정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네, 지금 현재 2% 급등하고 있지만 KB금융 56,000원, 56,500원 아래에서는 사보자. 오늘 사도 되는 날이네요. KB금융 관심주로 들어봤습니다. 동양증권의 최일정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스피드 종목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문자 무료거든요. 받고 있는데 013-3366-0110번입니다. 오늘 지수는 좀 조용하지만 이번 주 전체적인 그림에서 봤을 때 뭔가 오늘 좀 사야 되겠다 혹은 팔아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전문가의 의견 한번 들어보시는 거 어떠신지요.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 모셔봤는데요. 메리츠증권증권의 강보경 대리님이 제 왼쪽에 앉아 계시고요. HNBS에서 김도영 팀장님도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재차 결국 하락 전환이 됐고요. 코스닥만 상승 전환된 채 아주 아슬아슬하게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데 이번 주 전체로 보면은 후반 들어서 굉장히 변동성이 많잖아요. 오늘 좀 조용하긴 한데 변수들이 후반에 몰려 있는데 의외로 후반이 더 강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어요. 그렇다면 주 초반에 사야 될 테고 반대라면 주 후반 정도에 사야 될 텐데 오늘은 뭐 사는 날입니까? 파는 날입니까?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요? 네, 일단 시장이 전반적으로 악재를 호재로 받아들이고 호재는 더 강하게 받아들이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고용지표가 거의 쇼크 수준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이 견조하게 버티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일단 제 생각에는 이번 주 초반에 주식을 조금 더 늘려놓으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경기 측면에서는 이제 경기 회복 신호가 확인되고 있고요. 이제 수급 측면에서 외인이 다시 주식 매수세를 오늘은 소폭 팔고 있지만 다시 좀 사들이는 모습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국 관련 뮤추얼 펀드가 13주째 순 매수 이어가고 있고요. 이제 심리적으로 봤을 때 미국 변동성 지표인 빅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북한 연평 도발 이전 수준으로 다시 내려왔다는 점, 심리적으로 좀 안정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악재가 없느냐? 이건 아닙니다. 지금 중국에 대한 긴축 가능성이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10일에서부터 12일까지 이제 중국 경제 공작 회의에서 긴축 관련 언급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주의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말까지네요. 네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주식은 매수하되 그러면 어떤 쪽에서 매수를 할 것이냐 부분인데요. 네. 시장에서 이제 주도주 중심, 즉 자동차, 화학, 전기전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그 부분에서 계속 플레이를 하셔야 되겠고요.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되고 있는 은행주까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네. 매수해볼 만한 영역에 대해서 끝으로 언급해 주셨는데 IT, 자동차, 화학 그리고 금융을 추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다른 부분만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뭐 앞에서 말씀하신 부분들의 모두가 다 비슷한 의견이지만요. 네네. 제가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지금 현재에서는 내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단 지주사들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한번 포트를 한번 구성해보자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금융과 내년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금융주, 그중에 은행과 보험 중에 과연 어떤 것을 내한테 포트를 구성할 것이냐 말씀을 좀 드렸고요. 전기전자 부분도 외국인들의 순매수 기조와 그리고 기관의 공격적인 매수 부분에 반드시 포트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화학까지 모두를 다 구성하기에 내가 어려움이 좀 있다라면 그럼 지금 시점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반드시 포트에 모아야 될 것 강력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주사에 대해서 지금 현재 포트에다가 구성을 해야 된다고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3월달 선물 같은 경우에 지론가 대비해서 지금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측면에서 롤오버 부분에 나갈 수 있느냐는 부분이고요.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날 그리고 시장이 오늘 마찬가지로 갭상승 이후에 그거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하는 의미 없이 현재 횡보를 하고 있다는 측면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그리고 오늘까지 3일 연속해서 변동성이 축소되고 있다는 측면이라는 것은 이번 목요일날 만기에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 지금 현재 관망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측면이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상방 쪽에 지금 막혀져 있는 상태이지만 증권과 기관 그리고 투신들에 대해서 힘에 대해서는 일단 상방으로 더 열어두려고 하려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겨루기가 끝나는 목요일 이후에도 가능성에서 포트 구성을 해야겠지만 오늘부터라도 조금 더 공격적으로 눌려있는 종목들에서는 반드시 포트 편입을 하셔야 내년 상반기까지 즐거운 랠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결국에는 우리 김도훈 팀장님께서는요, IT 금융은 내가 누차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셨고 오늘 강력하게 지주사 편입을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강보균 대리님은 자동차, 화학도 여전히 괜찮은데 라고 얘기를 해 주셨었고요.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상담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LG 이노텍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16만 7천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100% 다 이 그냥 갖고 계신 돈을 LG 이노텍만 사셨나 봐요. 결국에는 IT주 중에서 LG 이노텍이 역시 조금 부진한 그룹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쉽게 13만 원대에서 못 벗어나는 모습인지요? 네, 일단 지금 실적에 관한 부분을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올해 예상 이제 4분기 예상 실적이 영업이익 260억이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리포트, 이제 특정 증권사의 리포트에서는 영업 적자가 날 수도 있다라는 코멘트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조금 눌리려는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부분에서는 실적에 대한 부분 계속 부각이 되면서 이제 전방 산업에 대한 부분까지 계속 좀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LED 부분과 PCB 부분에서 영업 적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시장과 괴리가 있는 실적 때문에 4분기에 이제 주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생겼다는 점, 그리고 이익 부분에서 이제 좀 편중도가 완화가 되고 이제 차량 부품 쪽에서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투자 매력은 여전히 높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 13만 원대에서 지금 못 벗어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비중이 100%나 된다는 부분에서 일단 비중을 조금 조절하시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121선 라인 14만 4천 원 선에 올라오면 일단 1차적으로 비중을 조금은 줄여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 부분에서 이제 많이 고민을 하시겠지만 4분기 실적 부분에 있어서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좀 계속 논란이 있기 때문에 비중을 조금 줄여놓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추이를 보면서 이제 비중을 좀 늘려나가시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네, 당장은 121선 있는 14만 4천 원 정도까지 반등을 하면 100%시니까요. 비중을 조금 줄여줬으면 하는 얘기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김도영 팀장님께서 아마 잘 봐주실 것 같네요. 보험주 중에 하나인데 LIG 손해보험 봐주십시오 왔네요. 2만 400원에 사셨고 20% 정도 갖고 계시다고 하는데 오늘 이 장중 2만 원대 이탈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일단은 2만 400원에 매수했던 타이밍에선 조금 적절하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눈속임 양봉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종가 부분은 일단은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종가의 19,700원의 지지에서 종가가 위로 올라타야지만 수급적인 측면에서 조금 그래도 견딜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요.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수급 자체가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측면에서 선도부채가 부실되어 있다는 측면입니다. 직전 저점이었던 19,700원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지지하고 나서 다시 재차 돌파 부분에서 5일선에 대해서 돌파하려고 하는 강한 양봉을 조금 같이 보험주와 함께 올라탔는데요. 그 부분에서 왜 그러냐면요. 다른 삼성화재와 다른 손보사에 대비해서 LIG나 동부화재 등과 같이 중소형주들이 힘을 추지 못하는 이유는 선도체가 부실되는 측면도 발생할 수 있지만요. 그것보다 더 말씀드릴 수 있는 측면이 계절적으로 지금 현재 교통사고 증가율이 증가할 수 있다는 측면에 대해서 비수기라는 점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거에 따른 성장 모멘텀으로 운용 능력이나 손보 쪽에 대해서 매출 가시화가 될 수 있는 다른 재보험 쪽에 대해서 성장형이 발생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 조금 낮다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됩니다. 기술적으로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바로 직전 저점이었던 19,700원을 오늘 역시나 지지를 하려고 하는 힘이 조금은 강하다는 측면입니다. 장중에 밑꼬리를 달았다는 의미는 그 의미에 대해서 조금 올라가려고 한다는 거고요. 제가 내년 상반기까지 봐야 될 게 반드시 은행과 보험, 금융주 중에 반드시 내가 하나 정도는 포트를 구성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전반적으로 코리안리를 언급을 좀 드렸던 측면이기 때문에 오늘 종가가 19,700원 지지하는지 여부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주봉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121선에 대해서 돌파 여부로 해서 저항 부분에 지지를 좀 받고 있는 형국이 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측면으로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손절 라인을 잡아드리는 것이 애매하긴 하지만 현재 손절 라인 같은 경우 17,000원 부근까지를 열어둬야 되는 측면이기 때문에 조금 힘드시겠지만 기다리신다면 직전 고점 매수했던 가격보다 조금 5% 상승 구간이 21,400원까지는 상승 정면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좀 기다리면 매수가 올 텐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19,700원 깨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셨습니다. LIG 손해보험 저희가 봐드렸고 다음은 끝번호 5299 쓰시는 분의 종목이네요. 아시아나 항공 9,650원에 샀고요. 정확히 11월 5일 날 매수했습니다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매수한 시점까지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1년 정도 보유를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겠습니까 했는데요. 지금 사신 가격이 정확히 지금 오늘의 현재가인 것 같습니다. 마치 우연처럼 말이죠. 근데 11월 이렇게 보내면서 10,000원을 넘겼는데 아시아나항공 참 10,000원 넘기기도 힘이 들어 보여요. 지금 항공주들 흐름이 굉장히 그 실적 대비해서 못 움직이고 있는 흐름인데요. 일단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4분기부터는 항공주도 이제 포트에 담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주가가 실적 대비 부진했던 부분은 IT주들이 이제 부진하면서 과연 물동량이 줄어드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 부분이었었는데요. 일단 지금은 IT주 다 살아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해소가 되면서 실적에 대한 부분이 다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들이 조금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그동안 기관과 외국인의 흐름에서 이제 매수가 다시 이제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는 점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요. 일단 지금부터는 조금 여유 있게 가져가시는 시점이 좋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뭐 거래량이 급격하게 동반이 되는 모습은 아니지만 3개월 이제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미 주가는 조정을 다 받았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이제 거래량까지 수반이 되어준다면 지난 고점인 10만 300원까지 돌파가 가능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년 정도 갖고 있으면 얼마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일단 고점 돌파 이후에 내년 물동량이 증가한다라는 점 감안했을 때는 일단 조금 많이 봐서 만 20% 정도의 수익률 이상은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자 좋게 보시네요. 1년 정도 갖고 있으면 한 수익률 20% 정도는 챙길 수 있을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코멘트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끝번호 3495님의 종목 네오이즈 게임즈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49,000원에 사셨고요. 30% 정도 단기로 보고 싶다고 하셨나 봐요. 그냥 단기라는 요렇게만 표현을 해주셨는데 오늘 NC소프트 5% 급락하니까 사실 게임주가 전반적으로 좀 걱정이 됩니다. 혹시 기관이 이 네오이즈 게임즈도 갑자기 급락시켜버리는 건 아닌지요? 네,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현재 게임 업황 자체 기관들의 조금 매물 폭탄이 조금 연일해서 나오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를 좀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선도 주체 자체가 기관이 선점하고 있던 측면에서 갑자기 공격적으로 지금 전반적인 업황 부분에 던지고 있다는 측면에 조금 두려울 수 있겠는데요. 일단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겨울방학이 다가오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게임을 권장을 할 수는 없는 측면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매출 부분에 대해서 성장 외형적이 발달할 수 있다는 측면, 그리고 네오이즈 게임즈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 같이 아자고와 같은 피망을 전반적으로 해서 보드게임 자체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 측면이고요. 그 측면보다 스페셜 포스라는 그 플라잉 게임 쪽에서 슈팅 게임 쪽에 좀 강점이 좀 가지고 있다는 측면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진출되어 있는 크로스파이어 게임 자체에서도 현재 매출 규모에서 550억 정도까지 예상치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 300만 이상에 대해 동시 접속까지 감안을 한다라면 2,200억 규모의 상승 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네오이즈 게임 같은 경우는 연일에서 기관들의 매도가 조금 증가됐던 측면으로 해서 단기적으로 내려와 있다는 측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술적으로 한번 보시면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 투자에서 보신 것 같이 기관애들의 연일에서 공격적으로 지금 현재 매도 일괄하고 있는 측면에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다는 측면으로 했을 때 수급 부분은 아직 그렇게 많이 꼬이지 않았다는 측면을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요. 차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60선에 대해서 지지를 하려고 하는 힘이 있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성향에서 49,900원이 그러니까 5만 원 돌파 여부를 한번 공격적으로 한번 보시는 바가 될 것 같고요. 5만 원 돌파했을 때 단기 지평에서 자신의 매수했던 비중의 절반 정도를 이익 실현하시고 나서 재차 반등 구간 한번 노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봉상에서 44,800원의 20주선에 대해서 이격도가 지금 현재 벌어져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상승하면서 이격을 좁힐 수 있다는 측면을 살펴봤을 때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홀딩하시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요, 네오이즈 게임즈 한번 봐드렸습니다. 자, 끝으로 저희가 한 종목 정도만 더 봐드렸으면 좋겠는데, 끝번호 4152 쓰시는 분의 종목이에요. 좀 전에 보내주셨는데요. 좀 급하신 듯 해서 저희가 시간은 없지만 짧게나마 봐드리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을 36만 6천 원에 매수하셨다라고 하는데, 비중은 10%. 언제 매도해야 됩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지요? 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 강보경 대리님께서는 좀 짧게나마 봐주시죠. 조선주 갖고 계신 분들, 중공업 관련주들 지금 좀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바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인데요. 지금 61선까지, 부분까지 오면서 이 부분을 이탈하게 되면은 추세가 좀 무너진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좀 우려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하락하는 이유를 우선 말씀을 드리면, 내년 그 IFRS 관련 그 회계 기준이 도입이 되면, 부채 부분이 중공업 관련주들 좀 많이 늘어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우려가 되면서 많이 밀리고 있는데요. 일단 아직까지는, 이제 전반적으로는 시장에서 지금 악재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제 실적이나 전반적인 성장성을 대비하면 이 선에서는 조금 매도가 멈춰주지 않을까라는 조금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지금 이 선에서 좀 고민이 되시겠지만 61선을 만일에 지지를 한다면 계속 가지고 가시고요. 지금 비중이 지금 10%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비중이 크지 않다는 점, 만약에 여기서 재차 하락하게 된다면 조금 더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중요한 건 오늘 한 35만 2천 원대 정도에서 추가 하락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자, 나중에 기회 봐서 현대중공업은 추가로 더 살 자리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 정확한 자리에 대한 문의는 다시 한번 문자로 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끝으로 우리 두 분 전문가 오늘의 관심 종목 소개 한번 받아보고 두 분과 인사를 드려야 될 텐데 김도영 팀장님의 오늘 관심 종목 뭡니까? 네, 오늘은 제가 오래간만에 또다시 악재가 마무리 국면에 있다는 측면으로 한솔재질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언제쯤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타이밍으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늘이 조금 들어올 수 있나라는 타이밍에 말씀을 방송 중에 드릴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 제가 시장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한솔재질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 지주사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격적으로 한번 편입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CJ나 LG 부분에 대해서 강점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 부분 측면에서 한솔재질 분명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한솔건설에 대해서 워크아웃설과 그거에 대한 지분법의 단기 손실로 인해서 한솔재질 같은 경우 급락을 좀 맞았었는데요. 그 부분 측면에서 일단은 1250원의 W자에 대한 이중 바닥을 좀 형성했다는 측면에서 여기서 재차 한번 오늘 급등 이후에 재차 눌리고 나서 N자형 패턴으로 올라간다라면 단기 시세 부분에서도 강점이 나올 수 있다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업황 선수기 자체에서 한솔재질은 지금 현재 들어갔다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워낙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달력이라든가 그리고 수첩 같은 경우에도 일단 강점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측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한번 보시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급락이 이후에 한솔재지에 대해서 마무리 국면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장면인데요. 지금 이제 한솔재지가 갖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한솔재지에 대해서 한솔건설이 받을 영향은 미비하다는 측면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N자형 패턴을 지금 현재 21선 돌파했던 측면으로 한번 바라보셔야 되고요. 지금 현재 매수가 대비해서는 공격적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1,800원 부근까지 눌릴 수 있는 현상까지 고려하셨을 때 5% 정도 종가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자체에서도 지난 저점 부분과 비슷한 부분에서 지금 현재 지지하고 있는 캔들 부분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측면을 살펴봤을 때 한솔재지 지주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측면으로 오늘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매수하기는 조금 부담스럽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는 사실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공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눌림 부분을 고려했을 때 18,800원까지 분할 매수 전략으로 지금 종가 부근에 5% 정도 매수 진입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할해서 한번 사보자 한솔재지 얘기였고요. 우리 강보경 대리님은요, 지난주에 KB금융 일단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도 좀 KB금융 같이 일주일 만에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일단 시작할 때 김도영 팀장님께서 지주사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저도 지주사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LG라는 종목인데요. 일단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지난번까지 주가가 좀 많이 눌렸던 부분은 자회사 실적, 즉 LG전자에 대한 부분 계속 논란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일단 그 부분이 좀 해소가 되면서 다시 주가가 다시 올라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2011년 이후에도 자회사들 실적이 계속 지속이 될 전망이고 서브원이나 LG실트론 같은 비상장 자회사들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점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급을 보시면 지금 외국인 지금 기관들 매수가 지금 좀 공격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인데요. 일단 기관뿐만 아니라 외국인에서도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요. 이제 매수가 같은 경우는 오늘까지 올라주면 이제 LG 같은 경우는 심리가 70입니다. 열흘 중에 7일이 올랐다는 건데요. 일단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여기서 한 차례 눌림목이 나온다면은 한 88,500원 선, 그리고 지금 손절가 같은 경우는 주봉상으로 봤을 때 지금 LG 주봉상으로 봤을 때 지금 10주선 지지라인이 한 82,000원 선, 82,000원 선 제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는 지금 손절가 같은 경우는 82,000원 제시해드리고요. 지금 10만 원 돌파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1차 목표가 10만 원에 여기서 이제 자회사 실적 프리미엄을 좀 대비를 해서 11만 5천 원까지 좀 강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주회사 LG 단기적으로 10만 원 볼 수 있다 한솔재지하고 두 종목 오늘 전문가의 관심 종목이었습니다. 두 분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첫 거래 이제 막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동시호가 접어들었고요. 양시장 모두 꼬리를 살짝 내리면서 아쉽게 끝날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1950선, 코스닥은 500선 지지가 되면서 마무리될 모양입니다. 전 장 끝나고 나서 2부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